자,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세컨드 섹션 작업에 퍼스트 섹션에 만들어진 서포트 플랜과 어피니티 센터 포인트, X 디렉션 라인과 어피니티 X 디렉션 센터 라인,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어피니티에 각각 만들어진 객체를 모두 복사해서 멀티 셀렉션에 복사해서 세컨드 섹션에 붙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서포트 플랜이라는 부분에서 옵셋 값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647mm로 변경을 해 주시게 되면 647mm 위치상의 평면에 또 똑같은 퍼스트 섹션의 단면 모양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X 디렉션은 변함이 없고 어피니티 X 디렉션 라인의 각도를 여러분들이 자, 변경을 하는데요. 34도로 각도 변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X 디렉션 라인과 어피니티 X 디렉션 라인에 요 각도를 34도로 변형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트랜슬레이트는 이동된 상황이고 로테이트 안에 들어가서 앵글 각도를 로테이트 각도를 30도를 50도로 변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도로 변형을 진행하고요. 이제 어피니티 변형에 있어서는 X 값은 1.5 그대로 진행하고요. Y 값도 1, Z 값도 1 그대로 진행토록 합니다. 어피니티 두 번째 섹션에서의 어피니티 변형은 첫 번째 섹션의 어피니티 변형 값과 동일하게 1.5, 1, 1 이렇게 변형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드 섹션 블레이드 단면 작업으로 가기 위해서 세컨드 섹션의 서포트 플랜과 어피니티 객체 작업까지를 멀티 셀렉션에서 복사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드 섹션에다가 선택한 뒤에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러면 서드 섹션의 평면의 옵셋 값은 1125mm. 1125mm. 이동을 했고요. 다음은 어피니티 X 디렉션 라인을 64도 앵글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64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로테이트 앵글은 80도 각도로 돌리겠습니다. 50도로 되어 있는 것을 80도로 회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변형에서는 X 값이 2로 섹션 단면의 두께가 좀 두꺼워지죠. 2로 두꺼워지면서 Y 값은 0.8로 1에서 조금 줄여주도록 합니다. Y 값은. 어피니티 변형에서 X축 방향으로의 라인 맞춰진 상황에서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이 2, 0.8 그렇게 변형토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베이스 섹션과 퍼스트 섹션, 세컨드, 서드
섹션, 단면 커브들을 이제 surface body에서 자, 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블레이드 바디 쪽으로 작업 위치를 define 정의해 주시고, 자, 먼저 멀티 섹션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자, 베이스 섹션의 어퍼 커브입니다. 베이스 섹션의 어퍼 블레이드 커브, 그 다음에 펄스트의 어퍼, 세컨드, 서드의 어퍼 커브들을 4개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면은 서피스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서피스는 upper blade surface, 그리고 이 블레이드 서피스의 자, 컬러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합니다. 자, 한 번 더 멀티 섹션 서피스로 이번에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자, 커브들의 단면들을 베이스 섹션부터 first, second, third 멀티 섹션을 만들어서 컬러 변경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요 서페이스는 이름 화살표 위로 한 번만 올라가서 로아 블레이드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헤드 앞쪽 부분은 한 개의 컵으로 만들었으니까 블레이드 들어가서 멀티 섹션에 앞쪽 커브 첫 번째 베이스의 앞쪽 커브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first, second, third 모두 베이스 커브를 트랜슬레이트하고 로테이트한 뒤에 어피니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헤드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헤드 블레이드 서피스 컬러 바꿨고요. 자, 테일 쪽은 서피스가 2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멀티 섹션으로 테일 쪽은 위쪽 거 순차적으로 찍어줍니다. 위쪽 거. 그래서 테일. 자, 테일 블레이드는 서피스가 1번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멀티 섹션으로 이제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커브를 베이스부터 선택해서 first, second, third 역시 방향성은 모두 일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테일 블레이드 서피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피스에 블레이드 서피스 5개가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 블레이드 서피스를 하나의 조인된 서페이스로 만들어 보는데요. 자, 서페이스 어퍼 블레이드 서피스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앵귤러 프로퍼게이션으로 앵글 각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 탄젠트한 연속의 면들을 찾아가라 라는 뜻이죠. 앵귤러 프로퍼게이션. 자, 그렇게 해서 5개의 면을 카티아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 블레이드 서피스를 우리는 파이널 블레이드 서피스. 자, 그러면 컬러를 바꿔보면서
자, 이제 해당 블레이드를 생성하면서 필요로 했던 이 섹션 바디의 커브들은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포인트도 자, 숨겨본 상황에서 자,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는 거를 자, 중간 저장을 한번 진행하고요. 자, 지금 이 블레이드의 서피스 면이 양질의 아주 품질이 좋은 서피스인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자, 원하는 개수만큼 23개, 4개를 만들어서 13개를 추가해서 24도 각도로 13개를 추가해서 한번 추가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육안으로 봐도 이 위쪽 부분의 가운데점과 아래쪽 부분에도 자, 해당 이쪽 부분에 자, 어떤 면이 좀 울었다라는 부분이 자, 보여집니다. 자, 이거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GSD 영역의 뷰의 라이트닝으로 한번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의 라이트 소스의 네온 라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온 라이트요. 자, 네온 라이트로 한번 자, 한쪽 블레이드 면을 자, 우리가 네온 빛을 한번 투영을 했을 때 이 빛의 흐름 자체가 자, 이쪽 블레이드 날개의 결 모양의 이쪽 모양으로 해서 지금 커브가 흰색 선의 흐름이 자,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자, 우리가 어떤 주파수가 이렇게 튀듯이 한번 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시작되는 이쪽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전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의 커브가 자, 조금 흐름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쪽으로 돌려봐도 확연히 자, 이쪽 부분이 커브가 네온 라이트 빛이 자,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고 자, 요 가운데 부분들이 뾰족하게 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자, 요거를 쉐이프의 프리스타일 기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소포토 매핑 어널리시스라는 또 자, 기능으로 지금의 이 서피스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Shading with Material이라는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맞춰서 서피스를 선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브라 파라메트를 자, 이용해서 줄수를 좀 키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이펙트는 자, 이렇게 꺼진 상태.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 하이라이트 된 선도 노해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자, 한쪽 블레이드 단면의 날개 모양을 보시게 되면 선의 흐름이 흘러가다가 이쪽 가운데 줄에 쭉 내려가면서 모두 흐름이 피크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뒤집어서 확인해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자, 위쪽 부분에서도 조금 흐름이 자,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아래쪽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선들의 흐름이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GSD로 자, 들어와서 자, 이 블레이드의 서피스를 한번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한번 피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먼저 섹션 바디의 베이스 쪽에 보시게 되면 최초 만들 때 스플라인의 어퍼와 로어 자, 어퍼와 로어 부분에 커브를 한번 스무스 해보는 작업으로 자, 섹션 바디를 디파인 하시게 되면 first와 second, third 섹션은 숨겨주시고요. 자, 베이스 섹션 부분에서 여기 어퍼와 로어 부분을 이제 커브들을 스무스하게 한번 부드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바디에 우리가 바디를 하나 추가할게요.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섹션 바디 안에 서브 지오메트릭 셋으로 자,
어, 블레이드 스무스 블레이드 커브. 자, 스무스 블레이드 커브라고 해서 어퍼 커브와 로어 커브 두 개를 자, 위쪽과 아래쪽 각각 지금 해당 윗면과 아랫면의 커브가 자, 면이 불량한 거 확인하셨으니까 조인에 들어가서 자, 스무스 커브 자, 확인하는데요. 자, 먼저 어퍼 커브부터 자, 스무스 하겠다 찍어 보는데 There is no discontinuity to smooth입니다. There is no discontinuity입니다. 즉, 스무스할 discontinuity 불연속이죠. continuity가 연속이면 discontinuity로 부정의 의미로 자, 스무스할 불연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There is no discontinuity. 그러니까 스무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자, 하지만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The curvature of the wire 커브의 곡률이 can be still 여전히 improved by a smoothing operation 지금의 스무딩 작업으로 여전히 와이어 프레임의 곡률을 개선할 여지가 아직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3차원 스플라인 커브로 어퍼 블레이드와 로어 블레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플라인 커브라는 거는 어, 커브 자체가 곡률 연속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이콘입니다. 이 스무스 커브 자체가요. 스플라인 커브 자체가. 근데 이 포인트의 이 간격이나 만들어진 커브 자체가 이 곡률 값이나 이게 너무 포인트의 좌표 위치에 따라서 카티아가 이 스플라인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곡률 연속의 커브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카티아가 지금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카티아가 지금 우리가 블레이드의 익형 단면에 어퍼 커브를 만든다, 로어 커브를 만든다라는 것을 카티아는 모르죠. 그래서 스플라인 커브를 만들 당시는 카티아 입장에서는 스무스한 곡률 연속의 커브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실제 설계를 하는 디자인을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커브로 면을 만들어 봤더니만 면이 자 불량한 구간이 좀 보인다는 거죠. 면이 조금 이렇게 예, 함몰 형상이나 돌출되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커브를 나는 어, 스무스 커브 기능을 통해서 한번 변형을 해서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변형. 근데 그 변형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커브와 새로 스무스 되는 커브 간의 오차가 어느 정도가 만들어질지 그 오차 범위를 여러분들이 최소로 해서 변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원본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를 부드럽게 스무스해 있는 커브 자체와 원본이 너무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블레이드 날개의 커브 모양과는 전혀 어떤 뭐 형태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스무스할 필요조차가 없죠. 기존의 원본 커브와 얼마만큼의 편차, 오차를 가지고 작업할 건지를 맥시멈 데비에이션이라고 얼마나 오차를 가지고 작업할 거냐라는 값을 이용해서 카티아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스플라인이 스무스한 괜찮은 커브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펼 수 있는 여지는 최대 편차값을 기존의 커브와 내가 스무스를 했는 커브와의 오차값을 최소로 줄이면서 좀 더 한층 더 높은 퀄리티의 커브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 커브의 블레이드는 제가 편차값을 0.02 정도, 0.02 정도의 오차의 자 편차를 가지고 커브를 스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브 스무스 1번의 자 결과물은요. 어퍼 블레이드입니다.
커브를 스무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퍼 블레이드 커브와 스무스된 커브를 이제 교체를 해서 리플레이스를 해주게 되면은 이 상부 서피스의 블레이드 면이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로아 블레이드 커브 역시 제가 스무스를 진행하는데요. 마찬가지로 there is no discontinuity to smoo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the curvature of the wire can be still improved.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by a smoothing operation을 통해서. 로아 커브는 자 0.02까지가 아니라 0.05 정도까지만 데비에이션의 편차로 원본의 커브와 0.05만큼의 최대 변화되는 편차로 커브를 스무싱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위에는 0.02 좀 더 크게 편차를 뒀죠. 왜냐하면 서피스가 품질이 제가 좋아지는지를 분석해서 그 좋아지는 값의 최대 편차 값을 제가 맞춘 겁니다. 위에는 0.02, 아래는 0.05. 자, 아래는 0.05로 자, 스무스를 진행했고요. 로아, 블레이드, 커브라고 스무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먼저 리플레이스를 해서 서피스의 품질이 자, 위의 면과 아래 면이 자, 아까 우리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에 있어서 커브에 자, 굴곡이 지는 부분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자, 원래 어퍼 블레이드를 리플레이스, 스무스 했는 어퍼 블레이드 커브 스무스 했는 걸로 리플레이스 해주고 로아 블레이드도 리플레이스로 커브 스무스 로아로 리플레이스를 진행합니다. 자, 진행한 상황에서 먼저 어퍼 쪽의 상부면을 먼저 분석 진행해 봅니다. 자, 베이스 섹션도 스무스, 섹션 커브 자체를 전체를 스무스해서 저장을 한번 진행하시고 자, GSD 내에서 라이트닝 기능으로 한번 네온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어퍼 쪽 면입니다. 자, 흰색 선의 빛의 흐름 자체가 자,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 어느 중간 부분이 자, 주파수가 튀는 형태의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뒤쪽 부분을 뒤집어서 다시 라이트닝으로 한번 네온 라이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커브의 흐름이 자,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선의 흐름 자체가 바로 곡률 연속을 뜻합니다. 이 흰색 선의 흐름이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곡률 연속인데요. 물론 스무스하기 이전에도 곡률은 연속은 되었습니다. 왜? 스플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곡률 연속이지만 그 부분이 곡률 연속을 맞추면서도 면의 품질이 자 볼록하게 또는 오목하게 자 자국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커브와 위에는 0.02 편차, 아래쪽은 0.005만큼 자 커브를 변화를 일으켜서 커브를 전체적으로 스무스한 결과를 지금 서피스 블레이드 디자인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피스 결과로 이제 블레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한 가지 더 섹션 바디 쪽에 베이스 섹션에 원래의 커브와 기존에 우리가 스무스 있는 커브를 자,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잠시 프리스타일로 가서 쉐이프 어널리시스에 자, 두 번째 아이콘이죠. 디스턴스 어널리시스라는 걸로 first를 오리지널 어퍼 블레이드, second를 스무스한 블레이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피스를 잠시 숨겨놓고 자, 커브에 변화되는 자, 값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커브에 변화되는 값입니다. 제일 크게 맥시멈의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에 0.018. 그래서
지금 0.018만큼 변화된 곳이 이쪽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가장 어퍼 섹션의 어퍼 블레이드 단면에서 제일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0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앞부분이 제일 크게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은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부분을 다시 자, 서피스를 숨기고 디스턴스 어널리시스로 원래 아래쪽 원 커브와 세컨드 셋의 스무스된 커브는 제일 앞쪽 역시 헤드 쪽과 만나는 쪽에 자 헤드 쪽이 R이 좀 작잖아 그죠? 작은 커브와 연결되는 이 부분에 맥시멈 0.005mm만큼 자 크게 편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스무스를 하면서 편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미니멈 값의 0에 가깝게끔 작업이 됐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GSD로 워크벤치를 이동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스무스된 어퍼 커브와 또 아래쪽 로어 커브에 자, GSD 내의 어널리시스죠. GSD 내에서도 드래프트를 분석해보는 피처 드래프트 어널리시스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Porcupine Curvature Analysis라는 게 자, 커브를 분석을 해보는 또 아이콘이 있는데 자, 이 아이콘을 Porcupine Curvature Analysis로 자, 어퍼 커브를 먼저 한번 분석해 보는 걸로 자, 들어가 보면요. 자, 커버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particular라고 체크가 된 상황이면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벨롭 커브가 자, 이 콤이라고 하는 빗살무늬의 자, 그 커브상에 인벨롭 커브가 초록색 커브가 만들어지고요. 콤도 자, 체크해서 빗살무늬의 자, 콤 선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가장 크게 맥시멈 값이 나오는 이 0.007 값이 가장 큰 이것이 바로 반지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작은 반지름을 가지는 레이디어스로 바꿔보시게 되면 자, 레이디어스 반지름이 143 되는 곳입니다. 143. 그리고 반지름이 자, R이 가장 큰 쪽을 보시게 되면 자, 제일 끝부분 쪽에 421, 바로 조금 왼쪽에 맥시멈에 428 정도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디어스라는 반지름을 분석을 했을 때 반지름의 값이 428로 가장 큰 곳이 곡률로는 자, 커버철로 변경해 보시면 곡률로는 0.002로 가장 작은 곡률 값을 가지는 위치가 됩니다. 카티아에서 곡률의 C값은 반지름 분의 1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428 정도의 반지름 값이 나왔는 자, 요 위치는 1 나누기 428을 했을 때 0.002mm의 곡률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0.007의 곡률값 커버처는 자, 반지름 값으로는 143.881mm의 R 값인데요. 자, 이것도 자, 1 반지름 R분의 1에 1 나누기 143.881이라고 해보시면 곡률 값으로 받아들이는 0.007mm 값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곡률의 값은 반지름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역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면 곡률 값은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거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프 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의 이 곡률 값이 가장 작은 쪽 위치를 여러분들이 포인트 위치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실 수도 있고요. 반지름으로 맞춘 상황에서도 다이어그램에
자, 그래프로 첫 번째 아이콘을 꺼주시게 되면 지금의 이 커브 곡선에 자, 커브 곡선의 포인트 위치와 반지름 값을 여러분들이 곡률값과 반지름 값의 위치를 그래프상으로도 표현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커브, 스무스된 커브로 리플레이스 된 블레이드 서피스를 가지고 이제 추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블레이드 바디로 만들어진 자, 이 블레이드 서피스, 파이널 블레이드 서피스를 가지고 메인 바디, 와이어프레임의 메인 바디를 한번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서피스 바디에 메인 바디를 디파인해 주시고 먼저 익스트루드 서피스로 블레이드 우측 끝부분에 있어서 자 블레이드를 300mm로 기존의 자 서피스로 블레이드 스플리트 서페이스로 자,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몸통 부분에 자, 메인 바디 형상은 레볼루션 회전하는 서피스로 만들어 주시면 메인 서페이스 바디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바디 서피스로 자, 됐고요. 자, 디스플레이를 다시 쉐이딩 위드 엣지 상태로 맞춘 상황에서 음, 자, 지금 블레이드 하나를 이제 아프레이션 바디로 가서 블레이드 하나를 자, 요 끝부분에 대해서는 트림 작업으로 이놈과 자르는 면에 대해서 두 번째 면은 방향을 other side로 바꾸어서 자, 요렇게 단면이 자, 끝부분이 채워지는 걸로 자, 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트림된 블레이드 서피스를 몸통 회전체 서피스에 대해서는 스플리트로 자, 이 면을 스플리트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이드 하나에 단면 잘려진 자, 이 블레이드 하나를 우리가 로테이트 작업으로 회전을 하는데 자, 24도 각도로 자, 엘리먼트는 블레이드, 스플리트된 블레이드입니다. 엑시스 축은 우리가 회전하는 축은 엑시스 축으로 가져갑니다. X 엑시스 각도는 24도. 자, 24도의 자, 회전한 블레이드가 하나 로테이트로 만들어지면서 또 repeat object after OK 버튼을 체크해 주신 다음 자, OK 확인하면 몇 개로 더 추가로 또 더 만들 거냐. 동일한 24도 각도로 X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몇 개를 더 추가로 만들 거냐. 저희는 13개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 진행하면 자, 다음과 같이 자, 추가로 13개가 24도 각도로 추가로 13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총 13개와 함께 회전한 로테이트가 있고 원본이 있으면 총 15개가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15개의 블레이드 자,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림 작업으로 블레이드 메인 바디 몸통과 자, 블레이드를 찍으면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비도록 가운데 부분이 비어지도록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각각의 블레이드를 천천히 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페이스가 블레이드 자체가 하나가 크기도 크면서 또 설페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작업이 조금씩 느려지는 느낌이 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천히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다운될 수 있으니까 저장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 선택을 해서 총 15개의 서피스와 자, 메인 바디 서피스 간의 트림 작업으로 자, 하나의 블레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파이널 블레이드, 파이널 블레이드 서피스. 자, 파이널 블레이드 서피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블레이드 서피스를 자,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셨는데요. 자, 처음 측정된 측정된 값입니다. 단면 하나에 자, 디스타이즈드 측정된 일정한 거리의 간격의 포인트를 가지고 자, 완전히 닫혀져 있는 처음 한 번의 단면을 닫혀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위쪽, 아래쪽 따로 그리고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은 두 개로 또 나누어서 커브를 생성한 뒤에 자, 그 커브를 멀티 섹션의 서피스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조인한 뒤에 또 블레이드 하나의 면에 자, 윗면과 아랫면의 면의 품질이 좋은지 자, 분석을 해보는 작업을 또 진행을 했었죠. 자, 품질이 좋은 면이 나왔는지 결과를 보고 이제 완성된 면을 이제 추가로 14개를 더 만든 경우입니다. 자, 지금의 이 블레이드 결과물은 파트 디자인으로 가서 솔리드 작업을 취한다면 자, 선택하시면 OK 하면요. 솔리드 결과물로도 바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파트 바디 영역 안에 만들어진 블레이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몸통 부분이 자,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서피스 모델링을 진행해서 최종 결과물은 또 솔리드로 변환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